오늘 어떤 날이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댓글 시작스터디 이제 공동 멘토분들이 계신데 인원이 30명이 조금 넘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동안 서로 각자 이제 공부한 거를 이제 발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발표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제 개개인마다 본인이 이제 평소에 관심 있어하는 분야나 공부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경매나 국매나 이런 이제 각자 서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발표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티룸이나 아니면은 쿠팡 관련해서도 오늘 몇 분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막 들어본 얘기가 아니라 각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다 보니까 꿀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매주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식으로 좀 발표해 주실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낙찰가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초보자가 입찰할 수 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된 폐차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입찰만 하면은 내가 성공하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나만의 방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낙찰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겐 경험과 지식은 없었고 쌓고 있는 중이고 남은 건 성실한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싸게 사고 싶은데 낙찰가를 얼마나 줄여야 내 자신이 만족할까? 저는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신탁공매랑 공가주택이랑 유찰이 많이 된 주택, 허그의 대행량 포기한 물건 이 4가지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데 허그는 센터별로 개별성이 정말 강합니다. 물건지 정보를 넘겨줄 때 그냥 숨길 때도 있습니다. 현장 체크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이 진행되는 사이에 물건지에 누가 단기 임대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소유주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 허그도 되게 팔고 싶어 해서 전화로 여러 가지 더 물어볼 것들을 꼼꼼히 물어보면 되고 귀찮은 물건이지만 있다면 무조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도 귀찮아서 안 한다? 포기하지 말고 전화나 대법원에서 변경된 상황이 없는지 꼭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하고 조금 어떻게 하면 차별점을 가져가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하시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체크해서 한 번씩 유행이 됐던 물건들이에요. 근데 지금 또 검색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리도 그렇고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안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그 속에서 남들과 경쟁을 덜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요즘 워낙 이런 사이트들이 정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손품 팔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찾아보려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귀찮은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남들이 들어가는 물건에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공매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신탁 공매만 소개해드렸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공매 물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잘 못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하나만 더 찾아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렴하게만 낙찰받을 수익 내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주제로 공매 종류를 한번 싹 훑어봐도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전통의 법과 그리고 수원을 대표하는 화성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단지 제가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아르레 모습입니다. 이렇게 파티룸으로 활용 가능한 기본 세팅을 하고 브라이덜 샤워나 생일 파티 등 이벤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공간 스타일링을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하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번 파티룸도 수습해야 할 것들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야 사람들이 이제 실내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봄, 여름철이 약간 좀 비수기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월세나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계약하셔서 웬만큼 이제 매출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감안하고 계약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법인 사업자로 이제 계약하셨는데 법인 사업자 비과밀 지역으로 내셨으면은 사업자 단위과세로 해서 신청하면 되거든요. 레이저다 들고 다녔던 거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수 가지고 장난치기 너무 좋아요. 특히 큰 평수일수록 간혹 그 공용 공간까지 전용으로 생각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평소 잘 체크하셔야 되고 도면도 배치실 한번 그려보시고 배치할 때도 문제가 없거든요. 에코 마일리지는 서울시 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서비스입니다. 평가 주기는 에코 마일리지 등록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총 1년에 2번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대 5만 마일리지씩 1년에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에코 마일리지를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에너지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유형에 따라서 아파트인지 아파트 이외인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도시가스, 본인의 이제 고객 번호랑 도시가스 공급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고지서에 고객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고지서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서울 도시가스 사용계약 번호 조회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활용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에코 마일리지 아까 소개를 드릴 때 제가 서울시 내에서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 계신 수도권 경기도나 아니면 인천,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나는 해당이 되지 않겠구나 라고 실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포인트인데요. 홈페이지 접속하고 회원가입하고 에너지 정보 한 번만 등록을 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저는 16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6만 원을 받은 거고요. 내역을 보면은 저는 받자마자 바로 써버립니다. 기부도 할 수 있고 타 기관에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상품권을 쓸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현금이죠. 서울시 이택스라는 홈페이지를 한번 거쳐서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3주 만에 발표해서 시간이 좀 타이트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개인 발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액션 플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내가 목표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그래서 쪼개서 잘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수정할 수 있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 잘 수정해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